크리스마스 이브, 텅 빈 호화로운 맨션에 김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다. 넓은 거실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발이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고 집 안은 그 눈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오래된 가족 사진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그의 아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따뜻했던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의 그에게 더욱 큰 공허함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때 비서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 비서는 늘 그랬듯이 깍듯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비쳤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드님께서 올해도 오지 않으시겠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바쁘시다고.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의 등에서 깊은 한숨이 느껴졌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아들이 성공한 사업가로 자라준 것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는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이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김 회장의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사실 아드님께서 회장님의 유산을 미리 정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김 회장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유리액자가 깨지는 소리는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과 함께 분노의 기색이 스쳤다. 아들이 자신을 단순히 재산을 물려줄 존재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결국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가족 사진을 주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아내와 아들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삼키는 법이지. 그의 목소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 찬 공간에 씁쓸하게 울려 퍼졌다. 화려한 장식들이 오히려 그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일 아침 변호사를 불러. 김 회장의 지시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은 깊어지고 눈은 계속 내렸다. 그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되묻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은 그에게 길고 외로운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회장의 마음속에 휘몰아치던 차가운 눈보라는 사실, 그의 오랜 삶의 궤적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1960년대 한국의 전후 빈곤 속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그의 이름은 김철수였다. 그는 부산의 한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었고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었다. 바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전부였지만 동시에 혹독한 생존의 터전이기도 했다. 어린 철수는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낡은 배를 수리하며 허드레시를 거들었다. 그의 손톱 밑에는 늘 흙과 바다 냄새가 배어 있었다. 가족은 늘 배고팠고 끼니를 걱정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다. 배고픔은 그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였다. 다시는 이런 가난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은 그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누가 아프면 함께 약초를 찾아 나섰고 누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나눠 먹었다. 하지만 동시에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동경도 팽배했다. 마을 어귀에 부유한 상인들은 번듯한 기와집에서 살았고 그들의 아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녔다. 철수는 그들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삶은 철수에게는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그의 아버지는 성실하고 정직한 어부였다. 그는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갔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은 좀처럼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철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 더 똑똑하고 더 냉정하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철수는 타고난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녔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익을 계산하는 데 탁월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서툴고 표현에 인색한 인물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이런 그의 성격은 훗날 그의 아들 민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민준은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일궈낸 성공과 부유함은 민준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과 사랑은 늘 부족했다. 철수는 민준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하려 노력했지만 정작 민준이 필요로 했던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었다. 하지만 철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삶은 오직 성공을 향한 질주뿐이었다. 김철수가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하며 가족과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다. 그는 작은 무역 회사로 시작하여 밤낮 없이 일했고 그 노력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성장 가도를 달렸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성공만이 보였다. 돈을 벌고 더 큰 사업을 일구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성공을 진심으로 지지했다. 하지만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며 점차 가족과 멀어지는 남편에게 외로움을 느꼈다. 아내는 가끔씩 남편에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거나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김철수는 아내의 작은 투정이나 외로움의 표현을 나약함으로 치부했다. 그는 지금은 일할 때다. 나중에 성공하면 다 돌려줄게 라고 말했지만 그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아내는 점점 더 지쳐갔고 김철수는 그런 아내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저 돈을 더 벌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아들 민준이 어릴 때 김철수는 종종 민준의 학교 행사를 빠뜨리거나 약속을 어겼다. 민준의 운동회 날 아버지가 오기로 한 약속을 믿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지만 결국 그의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민준은 운동장 한 구석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을 겨우 참아야 했다. 아버지는 돈 버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항상 말했다. 민준은 그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괜히 시선을 피하거나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변명하기 일쑤였다. 아버지가 사업상의 이유로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을 잊어버리는 일도 잦았다. 민준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은 늘 아버지의 사업 일정에 밀렸다. 한 번은 민준이 직접 만든 생일 카드를 내밀며 아빠, 오늘 제 생일이에요 라고 말하자 김철수는 그제야 아, 그랬니?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바빠서 라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었다. 민준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랐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민준은 아버지에게 미묘한 굴욕감을 느꼈다. 아버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고 민준은 그 돈이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김철수는 민준에게 아빠처럼 되지 마라고 충고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민준에게 충분한 사랑과 시간을 주지 못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랐지만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었다. 이러한 패턴은 민준이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되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일하면서도 아버지와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늘 사업 이야기나 실적 이야기뿐이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배신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가족 관계의 균열이 폭발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김철수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고 그 희생의 대가는 가족의 사랑과 신뢰였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거대한 성 안에서 홀로 외로이 서 있었다. 그 성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다. 김철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김 회장의 사업은 더욱 번창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그만큼 더 악화되었다. 그의 이름은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고 그의 회사는 경제 성장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깊어지는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잃어버렸던 것이다.
민주는 성인이 되어 회사 경영에 참여했지만 아버지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민주는 새로운 시대의 경영 트렌드를 도입하려 했지만 김 회장은 내가 이룬 방식이 최고다라며 아들의 제안을 번번이 묵살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사업적인 문제로 시작해 개인적인 실망감으로 끝났다. 민주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김 회장은 민준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했고 자신의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친척들은 김 회장의 막대한 재산을 탐내며 민준에게 아버지를 설득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겼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민준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김 회장의 재산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몫으로 돌리려는 속셈이었다. 민준은 그런 친척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지쳐갔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더욱 좌절했다. 사회는 김 회장을 성공한 기업가로 칭송했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만큼 외로움의 깊이도 깊어졌다. 이웃이나 다른 사업가들은 김 회장의 성공 뒤에 가려진 가족 불화를 어렴풋이 짐작하며 조용한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김 회장의 대저택에서 좀처럼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시선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내면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룬 성공이 결국 가족을 잃게 만들었다는 자각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의 강한 자존심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고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밤늦도록 혼자 술을 마시며 고독을 달랬다. 넓은 서재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그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값비싼 위스키 한 잔을 기울이며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던 순수했던 청년 김철수. 그 청년은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의 대저택은 겨울의 차가운 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썰렁한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거리의 불빛들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가족의 따뜻함이 가장 절실한 날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더 큰 고독감을 안겨주는 날일 뿐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성공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는 절정으로 치닫는 고독감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불안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그를 잠식해 들어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김 회장은 아들의 배신에 대한 충격과 오랜 고독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변호사를 부르라고 지시한 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거리에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 풍경은 그의 쓸쓸한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대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맨션의 거대한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생각지도 못했던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한 싱글 아버지와 어린 딸이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그들은 추운 날씨에 길을 잃은 듯 보였다. 아버지는 낡았지만 깨끗한 외투를 입고 있었고 어린 딸은 털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김 회장의 집은 근처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집이었다.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대저택을 보자 그들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긴 듯했다. 아버지는 딸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아빠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래도 괜찮아. 아빠는 네가 있어서 행복해. 라고 속삭였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들의 모습은 김 회장에게 강렬한 대비를 이루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외로웠고 저들은 가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는 듯했다. 그 작은 대화 속에서 김 회장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행복이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소박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회장은 이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놓쳤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돈을 조차 가족을 등한시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가져다 준 공허함과 외로움을 직시했다.
그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 낯선 부녀를 통해 김 회장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과 순수한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을 권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최근 해고당했고 딸과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다. 딸은 눈을 반짝이며 김 회장의 저택을 신기한 듯이 둘러보았다. 그들의 순수한 대화 속에서 김 회장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행복이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소박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유산 상속에 대한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 했던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사랑과 가족이었다. 김 회장은 그날 밤 낯선 부녀와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그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김 회장의 맨션에 도착했다. 김 회장은 이미 달라진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의 표정에서는 전날 밤의 쓸쓸함이나 분노 대신 차분하고 결연한 기운이 느껴졌다. 변호사는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유산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김 회장의 확고한 태도에 수긍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재산 중 일부는 사회공헌재단 설립에 사용하며 아들 민준에게는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기반만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어젯밤 만났던 부녀에게는 익명으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비서희 씨는 김 회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김 회장의 고독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기에 회장님이 이제라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변호사와 김 회장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아드님에게는 가혹한 결정일 수 있으나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이리라 생각했다. 아들 민주는 아버지의 결정에 분노하고 반발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격렬하게 항의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버지 회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저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건가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단호했다. 민준아, 나는 네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싶다. 내 재산은 너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이다. 너는 충분히 능력 있는 아이다. 내 힘으로 세상에 맞서 보렴.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거나 아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공허함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났던 부녀와 인연을 이어갔다. 그는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 그들의 순수함 속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치유했다. 어린 소녀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김 회장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깊이 성찰했다. 그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렸던 것들, 즉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과 사랑을 되찾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새롭게 얻은 것들, 즉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과 내면의 평화를 소중히 여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풍요를 얻었음을 깨달았다. 어느 맑은 오후 김 회장은 집 정원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옆에는 그가 익명으로 후원하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오로지 성공만을 줬던 젊은 시절의 김철수. 그는 이제 그 시절의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이제 물질적인 재산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따뜻한 기억과 나눔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연결하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인생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였구나.